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기를 기대하는 약간의 망상을 갖고 계신다면 그건 사주면 안 됩니다. 그 망상이 망상이에요. 어. 절대 애들은 조절 못해요.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님과 우리 아이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 언제 스마트폰을 열어줘야 되나 네. 이런 거를 부모들이 사실 고민하는 분이 많아요. 네. 물론 요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많이 있긴 합니다만 교수님 추천 좀 해주세요. 몇 살부터 스마트폰 허용해도 되는지. 근데 그 몇 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지. 그런 나이가 보통은 초등학교 중간 학년쯤, 3, 4학년 이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학년 때 저는 스마트폰을 사줬던 그런 부모님들한테는 가능하면 아이하고 약속을 철저히 하셔서 스스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정 사줄 수밖에 없다면 부모가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야 돼요. 네. 근데 부모가 그럴 여력이 없고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기를 기대하는 약간의 망상을 갖고 계신다면 그건 사주면 안 됩니다. 망상이에요. 절대 애들은 조절 못해요. 그러니까 최소 초등학교 3, 4학년은 돼도 절대로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어떤 콘텐츠가 유해한지, 네. 어떤 콘텐츠가 가짜하고 왜곡돼 있고 너한테 해로운 콘텐츠인지를 스스로가 자기한테 해로운 콘텐츠인지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엄마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교육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에너지가 보통 드는 게 아니거든요. 몇 번 하다가 말아요. 네. 지가 알아서 하겠지 싶고. 네. 그리고 엄마하고 약속해서 반납 잘 하면 아이는 무슨 콘텐츠를 받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너무 시간에 대해서만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유튜브에서 이제 어른들끼리 하는 뭐 예능이라든지 이제 네. 그런 데서 본 말들을 갑자기 밥 먹다가 한다거나 네.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거 전혀 어머님들이 관리 안 하신 거거든요. 애가 뭘 보는지 네. 알아야 되고 함께 보셔야 돼요. 영유아기 때는 뭐 절대 안 되고 초등학교 때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고학년부터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잘 조절하겠지. 시간만 내가 좀 컨트롤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고 함께 조절하는 힘을 키워줘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지난해 말에 이제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이 청소년들의 SNS 사용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이 법을 시행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 SNS 자체가 그만큼 이 아이들 정신건강에 안 좋다, 악영향을 준다 이런 뜻 아닌가요? SNS 자체가 뭐 악영향을 준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건 되게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실제로 SNS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폐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고 해요. 계정을 니네 갖지도 말아라. 갖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최초의 사례긴 하지만 뭔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법으로까지 통과되지 않았나. 그만큼 SNS, 특히 청소년의 SNS 사용은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뭔가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시대가 오기는 왔다. 우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좀 도입해야 된다 이런 네. 의견도 사실 있어요. 저는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로 막으면 어디론가 은밀하게 지하의 세계로 향하는 게 인간의 생리거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강제로 못하게 하면 SNS를 더 이상 안 하고 스마트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공기계를 사서 한다거나 또는 SNS도 다른 음성의 어떤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그런 플랫폼으로 이동한다거나 또는 어떤 메시징 앱 같은 데로 가서 또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사용을 하되 그거를 건전하게 본인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거든요. 디지털 문해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SNS를 무조건 하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아이가 하더라도 노출된 정보나 컨텐츠를 그대로 믿지 않고 이게 왜곡된 것인지 편향된 정보는 아닌지 그런 걸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감정이입하지 않고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세 번째는 온라인 속의 세상과 현실 속의 세상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현실 속에서 연관지어서 행동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잘 구분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디지털 문해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노출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예전에 그런 어떤 사건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피싱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라든지 어떤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개인정보를 노출하라는 그거에 휘둘리지 않고 뭐 사진을 보내라 또는 너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 그럴 때 이게 개인정보를 일종의 노출하는 거다라는 거 정도의 판단력은 갖고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힘을 기르는 것들이 다 디지털 문해력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지금 무분별한 어떤 컨텐츠 그리고 알고리즘에 노예가 되고 있는 형국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거를 비판할 수 있고 이거는 문제다. 이건 내가 더 이상 보지 말아야지. 이 알고리즘으로부터 과감하게 내가 벗어나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좀 스스로 이거를 깨달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깨달아져요. 그거는 사실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가 함께.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쯤은 되면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정보, 어떤 가짜 뉴스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를 좀 지켜야 된다 이런 근데 얘기들을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뭐가 가짜 뉴스인지. 그럴 때 처음에는 그래서 함께 컨텐츠를 보는데 그게 감시하듯이 야, 너 뭐 봤는지 엄마한테 갖고 와봐가 아니라 네가 요새 보고 있는 거, 네가 요새 구독하고 있는 채널 어떤 부분이 재밌어서 보는 거야? 엄마도 좀 알자. 엄마도 좀 너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보면 이거는 조금 잘못된 정보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욕설이 난무하지? 이거는 조금 이 콘텐츠를 만든 사람한테 약간의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부모가 더 판단을 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심을 갖고 아이하고 함께 콘텐츠를 보면서 근데 땡땡아 엄마가 볼 때 이거는 이러이러한 것 같아. 그러면서 엄마의 비판적 사고나 부모님의 비판적 사고를 아이가 모델링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 처음부터 앉혀놓고 아까 1번, 2번, 3번 그렇게 말한다고 애가 디지털 문해력이 빵하고 키워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함께 콘텐츠를 이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애가 잘 때 핸드폰을 싹 이렇게 열어가지고 유튜브를 열어봐야 되나 싶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좀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쪽으로. 어쨌거나 그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엄마가 자기 잘 때 몰래 스마트폰을 봤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엄마한테 정말 더 은밀하게 더 숨기고 더 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뭐든지 투명하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이가 굉장히 화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 은밀하게 하거나 또는 아이 눈치를 보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엄마의 권리예요. 의무이자 책임이고 그걸 안 하는 게 오히려 방임하는 것이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제 SNS나 휴대전화에 너무 심취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아이들 보면 주변에서 아예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는 거죠. 휴대전화 압수, 뭐 스마트폰 계정 삭제. 이렇게 하면 또 후폭풍이 또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어머님들도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와가지고 또는 뭐 와이프가 와가지고 갑자기 여보 이제 오늘부터 금지야 뭐 그러면 부부싸움만 나지 그거는 어른들끼리도 똑같은 거거든요. 아이는 하물며 아무리 자식이 힘이 없대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처벌적으로 하면은 아이들은 반발심만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어떤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은 뭔가에 빠져있는 걸 개선하는 방법은 바람직한 행동, 대체가 될 만한 행동을 늘려서 문제 행동,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그 공간과 시간을 줄여간다. 저는 이제 컬랩스, 붕괴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액티비티를 많이 늘리고 스마트폰에 이제 빠져있는 아이로 인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진료 현장에서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물어봐요. 스마트폰을 왜 그렇게 많이 해? 그러면 뭐 그거 말고 할 게 더 있어요?
달리할 게 없잖아요. 예. 네. 그렇게 표현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예. 뭐 밖에 나가서 뭐 뛰어놀 친구도 없고, 다 학원 가 있고, 또 밤에 뭐 내가 뭐 엄마가 나하고 뭐 놀아주기를 했어. 뭐 보드게임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 뭐 바둑을 두기를 해. 뭐 책을 함께 읽어주기를 해. 근데 사실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 생각해보면 우리 뭐 했죠? 윷놀이하고, 뭐 보드게임하고, 부루마블 게임하고, 네. 딱지 만들어서 치기도 하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맞아요. 뭐 그랬던 만화책 이제 뭐 사서 읽고, 뭐 그런 정도. 책 읽고, 뭐 이제 그런 게 되게 재미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로 대치해라가 아니라 네. 어쨌든 아이들이 생각보다 스마트폰 자체가 좋아서 빠져드는 것보다는 정말 달리할 게 없는 아이들이 은근히 많다. 그러면 달리할 게 있게 만들면 되지 않냐. 네. 그래서 오프라인 액티비티, 대치할 오프라인 액티비티를 제발 좀 함께 많이 좀 해라. 그래서 옵션이 많아지게 선택지가 좀 많아지게 해라. 네. 달리할 게 SNS, 스마트폰밖에 없게 만들지 말고.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거기에 모든 친구들도 있고 거기에 게임도 있고 놀이문화가 스마트폰 안에 모두가 다 들어있고 심지어 어른도 그런데 아이들은 어쩌겠습니까? 부모님들도 조금은 맨날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거나 또는 TV로도 유튜브 보잖아요 요새는. 네. 그러지 마시고 예. 조금 적어도 아이가 집에 있는 동안만큼은 이제 스마트폰 끄고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를 좀 하면서 아이한테 모범을 좀 보여라. 일부러 그래서 아이 보는 앞에서는 좀 책도 많이 보려고 하시고 읽으시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함께 같이 나가서 뭐 헬스장도 가고 네. 그러면서 뭐 서로 뭐 얼마나 뛰었는지 이렇게 비교도 좀 해보고 네.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하고 소통도 하는 거죠. 부모하고 하는 예. 소통이 사실 더 즐겁거든요. 그 패밀리 링크는 정말 최소한의 장치이지 보조적 수단 정도로만 활용해야지 그게 어떻게 아이를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는 감시자가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아무리 패밀리 링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이가 뭔가 엄마의 눈을 피해서 뭔가 몰래 시간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다른 친구 거를 갖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아이가 스스로 판단해서 시간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유해 컨텐츠에는 접속하지 않는 또 계속 반복하는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는 게 더욱더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본인은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서 야, 너 스마트폰 그만해. 이런 게 이제 최악이라는 말씀이신 최악이죠. 거죠. 네,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네. 어디 엘리베이터 타기만 하면 부모하고 아이가 있는데 예.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서로 이야기 안 하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식당에서부터 부모가 뭔가 책 같은 거 갖고 간다거나 뭐 거기에 있는 하다못해 냅킨에 적혀 있는 무슨 그런 격언 같은 거 보면서 야, 이 격언은 누가 얘기했을까? 네. 뭐 그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하고 뭐 아이들은 요새 작은 장난감 뭐 큐브 같은 거 그거 갖고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누가 빨리 맞추나 시합도 하고. 근데 많이들 그러시고 계세요. 이렇게 외래 대기실에 보면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그런 거 갖고 와서 서로 종이 접기도 하고 그러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디지털 모범을 보여라. 네, 모범을 보이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더 많은데요. 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기회에 또 네, 제가 네. 풍부하게 질문들 네. 준비해 놓고 또 네.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